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잠깐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극성입니다. 오늘 아침 8시 기준 서울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어제 통과됐지만 얼마나 피부에 와닿을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어제 언급한 국내 첫 학부모 협동조합형 유치원 개원식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 1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강동구 노동권익센터가 공무원들의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관리한다는 논란이 불거져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을 대거 인사조치한 중구청이 구의원 감찰과 행사 참여 금지를 지시한 정황이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노원구 공릉동에 2억 원을 들여 조성된 미니 골프장이 허술한 관리와 저조한 이용률로 폐장 여론까지 일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청년단체의 일부가 형식적인 운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진단합니다. 강동구에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권익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이곳에서 최근 제로페이 모집 업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영찬 기자입니다. 지난달 강동구청에서 나온 제로페이 관련 문건입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노동권익센터가 가맹점 실적 취합을 총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매주 진행되는 실적회의에서 제로페이 모집 달성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실상 노동권익센터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할당량을 관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노동권익센터는 현 이종훈 강동구청장이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인권 보호를 핵심 가치로 두고 있는 곳입니다.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노동인권 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시정도 꾀할 수 있고요. 강동구청의 경우 일선 공무원들이 제로페이 모집에 반강제적으로 동원되는 것에 반발해 물리적 행동까지 벌였던 상황. 익명을 요구한 한 강동구청 공무원은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던 노동권익센터가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구실로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도구가 됐다며 노동권익이 아니라 노동착취라는 우스갯소리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며 노동권익센터에 모순된 행정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측은 노동 업무의 연장선상에 자영업자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센터 안에 소상공인 지원팀이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실적을 관할하고 있다며 일용직 근로자 등의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센터의 목적이라며 공무원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발 여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강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울시는 공무원 노조 측과 제로페이 모집 방법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중구가 의회 사무국 직원 대부분을 인사이동 조치하면서 구청장과 의원들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문건에서는 구의회에 대한 감찰 강화는 물론 각종 행사에 구의원을 사실상 출입 금지시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청 간부회의 때 구의회 관련 사항을 검토한 보고서입니다. 구청과 의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내용과 함께 몇 가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특정 간부를 불출석 결의한 것에 대해 구청장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압력이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구청 간부들의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할 때 의회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선 구청장의 사전 결재나 검토를 받도록 했습니다. 1일 보고를 포함한 의회 사무과의 직무 감찰 강화, 제로페이 유치 같은 구청 직원들의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사실상 전원 인사 발령난 지난달 27일 하루 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다른 문건에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구청과 관련된 모든 행사에서 내외빈 의전을 구청장에게 사전 결재받도록 했는데 구의원은 초청과 소개, 인사말을 일절 금지한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인사이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날 중구청 직원들에게 전달된 내용입니다. 구청에 자료 요청을 해도 자료도 안 주고 행사에 나가도 소개도 안 하고 의회에 지금 보내는 직원들도 지금 일도 못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찰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독립기관 아닙니까 의회가? 그런데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중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의회는 특수부서로 인식해 기본적인 복무, 직무 감찰 외에 사업 추진이나 업무 할당 같은 업무에서 구청 직원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며 차별 없이 형평성을 맞추자는 의견이 나와 실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로페이 도시에서 이제 할당 내려와서 가입하라고 1인당 2개씩 할당받아서 다 하고 하는데 일종의 좀 이게 특수 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일상적인 영역에서 많이 열외를 시켜줬었죠. 지난해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한 공방에 이어 올해 초 특정 간부 공무원의 불출석 결의, 대규모 인사발령 사태까지 중구청과 중구의회 사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지난 2017년 노원구 공릉동에는 18홀짜리 미니 골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찾는 주민은 한 달 평균 15명 정도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하자 이 골프장 무용지물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미니 골프장입니다. 그런데 골프공 대신 고무공을 쓰고 있습니다. 고무 재질 필드에서 퍼팅 연습을 해야 하며 홀에 설치된 장애물은 뜯겨진 상태. 실제 골프를 익히기에는 열악한 환경 탓인지 찾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하루에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운동을 자주 하는데 아예 안 하다시피 해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료로 한다 해도 안 와요. 보관함에 있어야 할 골프채와 공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골프채 보관함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굳게 잠겨 있는데요. 채를 이용하고 싶지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 문연 공릉동 미니 골프장. 시설 조성비로 2억 원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공릉동 미니 골프장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1년간 골프장을 찾은 주민은 147명, 월 평균 15명 정도입니다.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골프장 무용지물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이용 시설로 가치가 없는 시설을 유지하면 할수록 구 자체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저쪽 물놀이 수영장이랑 겸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보완을 한다면 그 극대화되지 않을까. 노원구 의회는 골프장을 폐장시키고 야외 수영장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골프장 옆에 있는 기존 미니 수영장을 골프장 부지까지 확장시키자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절반 크기의 수영장이 들어서면 지역 명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학부모가 유치원 운영을 주도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 어제 이 시각 소개해드렸습니다. 국내 첫 부모 협동형 유치원인 노원구 꿈동산 유치원이 지금 이 시각 개원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선아 기자. 네, 저는 지금 노원구 상계동 꿈동산 유치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개원식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모두의 박수 속에 개원식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원식은 시작됐는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우원식, 김성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도 참석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영상을 통해 개원식을 축하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축사에서 한때 폐원 위기에 놓였던 유치원이 소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학부모들의 간절함 덕분이라고 치하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역사회가 힘을 보태준 결과라고 화답했습니다. 이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됩니까? 네, 말 그대로 학부모가 유치원 운영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꿈동산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250여 명이 건물 임대 비용을 공동 출자했습니다. 건물 소유주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임차 계약을 맺고 유치원 운영에 나선 건데요. 사립 유치원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요즘
학부모가 유치원을 경영함으로써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꿈동산 유치원이 오늘을 맞이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네, 발단은 2년 전 이 유치원 설립자가 사망하면서부터입니다. 예. 관련법에선 그 설립자 부재 시 위탁 또는 그 연장 계약을 못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꿈동산 유치원은 하루아침에 문 닫을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예. 학부모들은 교육청, 국회, 정부 기관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유치원 존속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먼저 법 개정이란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교육청과 교육부 등 여러 기관이 얽힌 문제다 보니 매듭 풀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간담회가 열리길 수차례. 결국 지난해 10월 말 사회적 협동조합형으로 유치원을 운영할 경우 공공 건물을 임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완화됐습니다. 예. 이를 근거로 꿈동산 유치원은 학부모가 유치원 운영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내 최초 부모 협동조합형 유치원인 꿈동산 유치원의 공식 설립일은 2019년 3월 4일이며 9학급의 원생수는 267명입니다. 지금까지 노원구 상계동 꿈동산 유치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원장님이 학부모인 유치원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국내 첫 부모 협동형 유치원인 노원 꿈동산 유치원 연결해봤습니다. 최근 자치구마다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 단체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단체가 본래 의도와는 달리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자치구 청년 단체의 운영 실태를 살펴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청년들로부터 많은 의견과 다양한 의견과 정책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구청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청년단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가운데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의 핵심은 청년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겁니다. 용산구는 3월 내로 공개 모집을 통해 청년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단 내에서 선출된 분과장 등을 중심으로 정책위원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청년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 조례가 지정되어 있는 구는 현재 16곳입니다.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능력 개발, 고용 확대, 그리고 주거와 생활 안정 등을 위해서입니다. 이에 본 취재진은 해당 구의 청년단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예산 부족으로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 좀 더 지나고 나서야 단체를 만든 구가 있는가 하면 전담팀이 없어 사업을 아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구의 실상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저희는 전담팀이 없어가지고 지금 업무 추진이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본격적으로 하면 내년부터 청년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까. 운영은 되고 있지만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전혀 없는 구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영됐던 정책 사업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도 있습니다. 청년들 보통 다 몰려 있잖아요. 홍대 이런데 학교 주변으로. 근데 저희는 좀 그런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청년을 그렇게 월일회로 계속 그 청년들 모두를 모아서 뭘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청년들은 자치구가 가진 한계에 대해 토로합니다. 심리 안정적인 약간 건강 센터 이런 것들을 조금 센터나 아니면 좀 가볍게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마련하자는 아이디어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진행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예산이나 거기를 사람이 투입돼야 되고 인적적인 자원도 투입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단체 운영이 어려운 곳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금천구의 청춘빌딩입니다. 청년들의 의견 제안으로 지난 2016년도에 첫 문을 연 청년활동 공간인데요.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건물 중축으로 4층엔 청년들이 희망하던 합주실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청년들, 당신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를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이런 합주실의 형태로 나온 것 같고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공간,
이렇게 나의 의견을 바꿔준다는 걸 느꼈을 때 세상 혹은 관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청년들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었던 것,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고 확장한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할 때 그때 의견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청춘 빌딩을 운영을 하면서 운영진이 이용을 하러 온 청년들한테 다가가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하는 프로그램 그렇게 수집을 해서 우리가 매주 회의를 학계에선 이런 지자체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화시키기 위해선 중앙정부나 광역시 차원에서 자치구의 한정된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정책의 단계로까지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그 전문가가 되었던 그런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정책화할 때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 청년단체.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돼 있는지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어데쇼 이재용입니다. 범죄 발생 후 범인 검거의 70%가 CCTV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CCTV의 활용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CCTV 통합 관제센터를 열고 또 하나의 주민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골목길 한편에 주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또 다른 남성이 주차된 차량 위에 놓여 있던 가방을 가지고 달아납니다. 가방을 잃어버린 남성, 인근에 있던 CCTV 비상벨을 누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회색 백팩이고 노트북이 들어있거든요. 한 2분 정도 자리를 비웠을 때 없어졌어요. 신고가 들어온 시각, 관제센터에서는 관제 요원이 수십 개의 CCTV를 돌려가며 용의자를 발견하고 경찰 지구대의 도움을 받아 바로 검거합니다. 마포구 CCTV 통합 관제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 시스템이 분산돼 있던 관제센터를 하나로 모아 확장 이전한 것. 연면적 425제곱미터 규모로 관제 요원과 경찰 등이 배치됐고 지역 내 1,764개의 CCTV를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합니다. 협소하고 그다음에 여건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화질도 안 좋았고 이전하면서 많은 CCTV를 바꿨어요. 화질이 좋은 것으로. 그래서 지금은 화재, 도난, 사고, 교통사고, 불법 주차 등 다양한 기능을 함축된 CCTV를 운영하기 때문에 마포구의 환경은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된 영상은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것 이외에 방범과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주정차, 문화재와 공원 관리 등에 활용됩니다. 한편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가 보유한 CCTV 영상 정보를 서울시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오는 6월 시스템이 구축되면 구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탁구는 많은 동호인들이 함께하는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모여 실업팀 창단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데 바로 2년 전 운영을 시작한 금천구청 여자 탁구팀입니다. 역사는 짧지만 벌써 전국대회 우승자를 배출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엄정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경쾌한 탁구공 소리와 선수들의 기합 소리가 체육관에 가득합니다. 곧 있을 전국대회를 앞두고 담금질이 한창인 금천구청 여자탁구팀. 우승이라는 목표 외에도 탁구를 좋아하는 주민들의 성원이 있기에 남다른 각오로 훈련에 매진합니다. 숙소 앞에서도 뭐 어른들을 봐도 되게 막 탁구 한다고 하면은 되게 막 반겨주시고 생활체육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조금 더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뒤에서 이제 팬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니까. 창단 2년 차 짧은 역사의 신생팀이지만 훈련 여건은 그 어느 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탁구를 사랑하는 주민 그리고 지역 각계각층의 관심으로 지어진 탁구 전용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전용관이 생겨서 그 유아부부터 금천구청 실업팀 다 와서 한 군데에서 운동할 수 있는. 팀의 창단 과정도 탁구 전용관 건립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 생활체육인들의 관심이 유소년과 초중고 팀에 이어
실업팀 창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탁구 열기는 창단 1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자 배출로 이어졌습니다. 금천구에서 탁구 활성화라는 거는 이제 저의 힘이 아니라 정말 이게 모든 분들의 힘이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들어요. 진짜 모든 분들이 우리 선수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정말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유소년과 학교 그리고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와 지역 주민들의 관심, 금천구청 여자탁구팀의 미래가 밝은 이유입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서울시가 올 한 해 동안 모두 205곳에 서울형 도시 텃밭을 조성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물을 심고 재배할 수 있도록 건물 옥상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도시 텃밭이 들어섭니다. 또 방치됐던 자투리 공간 중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곳도 텃밭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가정에서 베란다나 창가 등 실내 공간을 활용해 작물을 키워볼 수 있도록 상자 텃밭 5,500개도 분양할 계획입니다. 강남구와 지역 복지단체인 한아름 복지재단은 지난 8일 우리 둘이 소확행 한아름 결혼학교를 개강했습니다.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미혼, 비혼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결혼학교는 52명이 신청했습니다. 다음 달 19일까지 운영되는 1기 결혼학교는 결혼의 필요성과 대화 방법, 정리수납과 요리 같은 결혼은 물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7개의 강의가 마련됩니다. 강남구청의 주민참여 예산 선정에 따라 무료로 진행되는 결혼학교는 오는 5월과 9월에 2기와 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학생들을 때리고 강제로 고추냉이를 먹이고 최근 기소된 서울의 한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들과 교사들의 만행입니다. 이런 걸 보면 약자를 향한 우리 사회의 도를 넘는 행동들 꼭 일부 부유층이나 권력층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쏜 화살이 부메랑이 돼 언제든지 나를 향할 수도 있다는 말일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